89쪽에 보면요. 기초에서 말뚝의 지지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말뚝의 지지력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은 정력학적 시험, 재하 시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재하 시험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91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극한 지지력을 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재하 시험을 하고 나서 평판 재하 시험이죠. PBT도 평판 재하 시험입니다. 그렇죠? 정재하 시험, 정동 재하 시험 이런 거는 종류예요. 그래서 연직 방향의 지지력을 구하는 방법에는 정력학적 공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장 표준관이 시험에 SPT NU치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재하 시험을 하는 게 있고요. 동력학적 공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뚝의 지지력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고 나서 지지력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 집중적으로 뭘 써줘야 되냐면요. 91쪽에 나와 있는 극한 지지력 판정 방법, 항복 지지력 판정 방법, 그래가지고 요 네 가지 하고요. 91쪽에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항복 지지력 판정 방법, 그림을 포함해서 이걸 쓰면 100점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말뚝의 지지력을 얘가 평가하는 방법 소식 이렇게 하세요.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이거는 지지력을 판정하는 방법에 쓰는 거. 네. 그래서 개요에다가 쓰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개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말뚝의 지지력 판정 방법의 종류를 보여주게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뚝의 지지력 판정 방법의 종류, 그 다음에 종류별 평가 방법 기준 이렇게 쓰고 네 번째 결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건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필기는 안 해드리겠는데, 그 뒤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95쪽에 재하 시험의 종류를 써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 재하 시험에 대한 재하 시험을 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말뚝을 할 때 계측하는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쪽에 말뚝의 지지력 평가 방법을 쌈박하게 놓은 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지력을 산정하는 방식에는요. 첫째, 재하 실물 재하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정력학적 공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동력학적 공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힐리의 공식, 메이어호프 공식이라 가지고 동력학적 공식으로 추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앞에서 보시면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낼름 내가 100쪽에 있는 것만 넣어줘.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는 재하 시험에 대해서 쓰라면 뭘 쓰는 건지, 지지력 평가 방법에 대해서 쓰라면 뭘 쓰는 건지 이게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넣어준 건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100쪽하고 101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가리 위에다가 요 지지력 판정 방법은 100쪽하고 101쪽이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부분에다가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양쪽 다 빨간색 형반들이 이쁘게 됩니다. 보이시지 않게. 그래가지고 88회 때 출제됐던 문제의 확실한 답이다. 그 말을 대가리 위에다가 형광펜 빨간 걸로 그대로 쓰세요. 거기다. 그러면 형광펜 빨간 걸로 쓰면은 확실하게 확 보이고 집이 가서 띵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외울 게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외우는 거하고 느닷없이 그냥 말뚝을 이렇게 쓰라 할 때 여기다 재하시험 얘기를 잔뜩 써놓으면은 빵점 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질학 평가 방법을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걸 썼다 하더라도 대제목에다 절대로 재하시험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제 어떤 분이 김기현 씨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1교시 용어 첫 번째 딱 나는데 뒤로 한 3번 발랑 자빠지고 이 RCCP를 잘못 RCC들이 연락했거든. 근데 이걸로 알고 그냥 이 RCCP를 냈는데 이 RCCD를 답을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댐이라는 그림을 안 그렸다든지 그 다음에 요 계속 RCCP로 대제목을 띄워서 가면 절대로 그건 점수 따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예? 근데 댐 그림까지 막 튀어나오니까 이건 댐반에 들킵니다. 이런 건 완전히 그냥 잘못 알고 썼다는 걸 댐반에 도둑질하다 들킨 꼴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건 좋은데 출제자가 뭘 물어봤는지를 3-4번 정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쓰신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일하실 때나 아니면 행정을 할 때나 내가 무슨 책을 읽을 때나 아니면 계약서 같은 거를 이렇게 작성한다든지 중요한 거 대부분 우리가 만드는 행정서류는 돈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내가 연필로 꿀쩍거리는 건요 전부 다 돈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쓰기를 좋아해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방을 좋아해야 돈이 벌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 가방 사는 거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 가방 좋아하는 인간이 부자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98쪽 99쪽이 답이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라는 얘기야. 이 출제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서론에다가 재하시험의 종류가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요. 정적 재하시험이 있고 동적 재하시험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요. 정재하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재하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동재하시험이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거기 영어로 뭐라 하냐면 스타트 나믹이란 말이 있어요. 스타트 나믹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정동재하시험이에요. 요거 다이나믹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스태틱하다라면 정이라는 뜻이고 다이나믹 하면은 동이라는 뜻입니다. 그 두 개를 합성으로 만드는 게 스타트 나믹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발 제어심이 있습니다. 잡어 빼서 빠질 때의 힘으로 인발 제어심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수평 제어심이 있습니다. 수평 말뚝에 대해서 이 수평 제어심이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보통 재하시험은 수평 재하시험이 아니고요. 연직 재하시험입니다.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럼 여기다 말뚝을 박았어. 그럼 이 위에다 하중을 올리는 거야. 근데 정적으로 찍어 누르는 걸 정재하시험이라고 하고요. 동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걸 동재하시험이라고 하고 정동 짬뽕이 정동재하시험이고요. 인발 재하시험은 잡아 당길 때 그 인발력을 가지고 이 말뚝의 지지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수평 재하시험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는 재하시험을 수평 재하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정재하시험, 정동, 인발, 수평이 있다. 이것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특징은 옛날에 작년에 한번 재하시험의 종류를 나열하고 그래서 95쪽에 보시면요. 83의 2교시 어떤 미치듬이 말뚝 재하시험의 종류와 재하시험 결과 해석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다 재하시험의 종류와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이쁘게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하시험 결과 해석 방법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재하시험 결과 해석 방법. 그렇죠? 그럼 재하시험의 종류와 이겁니다. 그죠? 해석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지질학 평가한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재하시험 결과 해석 방법. 재하시험을 하고 나서 진짜 지지력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해석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그게 바로 재하시험 결과 해석 방법. 이게 지지력 판정 방법이에요.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놈은 문제 요지가 재하시험 얘기를 많이 쓰라는 거야? 아니면은 뭐를 많이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83에 났던 걸 보시면요. 예? 재하시험의 종류를 한번 살짝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재하시험에 대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평판 재하시험도 재하시험이죠, 여러분들. 응? 이게 평판 재하시험이 프라이트 베어링 테스트에서 이걸 갖다가 평판을 찍어 눌러서 하는 거를 평판 재하시험이라 해요. 근데 이 결과 해석 방법은 평판 재하시험의 해석 방법이 바로 요겁니다. 그 뒤에 나온 거예요. 101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의 직경의 10%에 해당하는 치마량을 유발하는 하중. 그래서 극한하중 결정 방법이 있고 항복하중 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재하시험 측정률과 하중 치마량, 하중을 눌러서 치마량 관계요구선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지지력 방법, 방법은요. 하중과 치마량 관계 곡선으로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말뚝을 박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누르고 여기에다가 하중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뚝이 얼마나 치마가 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야. 치마량이 허용 기준치에 들어오면 오케이. 너무 푹 들어가면 조지는 거고 이런 얘기야. 예, 그래서 하중과 치마량. 예. 그 다음에 시간관계. 요 곡선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에는 말뚝 직경의 극한하중이죠. 예, 여기서는 첫째 극한하중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항복하중이 있어요.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복하중 결정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거기 허용 지지력 판정 방법. 허용 지지력. 허용 지지력을 판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몇 가지 있어요? 예, 세 가지가 있죠. 이올 때 몇 가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여러분들이 항복하중 판정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여기다 네 가지라고 딱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말뚝 직경의 10%에 해당하는 치마량을 유발하는 하중. 그죠? 그래서 로그 P. 그 다음에 로그 S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S 로그 D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D 로그 T분의 DS법. D 로그 T의 그죠? 이거분의 DS의 그 다음에 P법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종류입니다. 이 법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법이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네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거 말뚝 직경의 10% 말뚝 직경은 10%에 해당하는 치마량. 치마량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우측 페이지에 보시면은 말뚝 단면의 허용력 이하. 그래서 국내의 경우는 극한하중에 대해서 3의 안전율을 쓴다. 국내의 경우 극한하중의 3분의 1. 그 다음에 항복하중에 대해서 2의 안전율. 맞나요? 2분의 1 맞나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상부구조물의 허용 치마에 대응하는 하중. 말뚝 단면의 허용력 이하. 말뚝 단면의 허용력 이하. 뭐 이 정도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로그 P, 로그 S 법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가 치마량이고요. 여기가 하중이에요. 그래서 로그 P 로그 S법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프로트가 쭉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항복 하중 85톤 F 로그 P 로그 S법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S 로그 T법 그죠? 그래서 S 로그 T 요거 S 로고는 여기가 치마량이고요. 여기가 T야. 그래서 S 로고 T법도 거기 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 네, D분의 DS 로고 T P법은 그죠? 여기 그 그림에 보시면은 101쪽에 하중 P가 있고 Y축이 델타 로그 T분의 델타 S 그래가지고 그 꺾어진 점을 우리가 항복 하중으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리잖아. 그럼 이거 한 페이지에 3개의 그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만 똑바로 그리면은 이거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뚝의 제한시험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지지력 판정 방법에 대해서는 요게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2쪽에 보시면요. 이제 그걸 봤으니까 91쪽에 보면 국한 지지력 판정하는 방법에는 한센의 90% 개념이 있고 치마량이 말뚝의 10% 말뚝 지름의 10%일 때 그 다음에 탄성 치매량이 뭐 이거일 때 이래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그 그림이 있고요. 92쪽에 항복 지지력 판정 방법은 S로고 T법은 각 하중 단계 관계선이 직선이 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D로고 T분의 DSP법은 일정 시간 당의 치마 속도와 하중 관계선에서 급하게 변화되는 점의 하중. 두 번째 그림 위에 보면 그 두 번째 그림 있죠? 예, 요거 급하게 변하는 자리. 그 다음에 로그 P 로그 S법은 그죠? 로그 P 로그 S 곡선에서 연결선이 꺾이는 점의 하중. 연결선이 탁탁 꺾이는 점 그 자리를 항복 하중으로 판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3쪽 하단에 보면은 그죠? D 로고 T분의 DSP법 이래가지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죠? 그래서 재하시험의 종류의 의시고 요거. 근데 요게 용어에 잘 납니다. 동재하시험이 지난번에 한번 용어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용어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면은 용어로 안 났고 지금까지 2, 3, 4교시에서 계속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정적 압축 재하시험이라 그러죠. 이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연직 지지력 측정하는 방법이라 해요. 연직 지지력, 수평력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출제자가 뭘 물었을 때 정확한 답이 뭐냐 그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뚝에서는 지지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 말뚝은요 지지력 평가하는 방법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다짐에서는 다짐을 다 하고 나서 다짐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건포 강상 변다죠. 근데 공구를 탓을 하고 나서 곡의 강도가 똑바로 나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은 공구의 비평기 검사가 있고요. 용접을 하고 나서는 용접이 똑바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용접배 비파기 시험이 있고요. 말뚝을 때려 박으면은 말뚝은 상부 구조물을 지지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죠. 말뚝의 기능은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지력을 체크하는 게 지지력을 판단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말뚝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스터버그 셀 양방향 재하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오스터버그 셀 양방향 재하 이거 오스터버그는 교수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양방향 재하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 플러스 시사성 문제 해설에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요 오스터버그 셀 양방향 재하시험은 기초 플러스 시사성 문제 해설에 아주 끝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요 문제 말뚝 재하시험의 종류와 그 다음에 요 지지력 평가 방법은 확실하게 연결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합격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번에는 이렇게 났지만 다음에 간 말뚝 재하시험의 종류와 재하시험 결과 해석 방법을 기술하시오 하는 이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요. 기초에 미친 놈은 들어가면 무조건 냅니다. 이거는. 예, 기초에서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최종 단계에서는.
그리고 면접에 가려면 면접 가면 이건 큰 의심으로 와요. 네, 면접 문제에서 아주 단골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초에서는 이 부분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접어놓으세요 이렇게 딱. 네? 과감하게 접어놓고 집에 가서 이 노트 정리 안 하시면 꼭 하시고요. 95쪽에 있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말뚝 재하시험의 종류와 재하시험 결과 해석 방법 기술이라고 돼 있죠. 거기 왼쪽에 보면 83의 2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83의 2교시란 말에다가 그린색 형광펜으로 동글뱅이를 아주 이쁘게 해서 표시를 팍 해놓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쌈박하게 보일 수 있게 표시를 잘 하시라고요. 그린색, 주황색, 노란색. 응? 그래가지고 재하시험의 종류가 있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 재하시험의 종류를 박스를 딱 쳐놓으시고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내 것도 맛이 안 내죠. 형광펜이.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재하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지력 100쪽에 있는 극한하중 및 항복하중의 결정 방법, 허용 지지력의 판정 방법 그 부분도 확실하게 해놓고 거기다 끝이란 말 딱 써놓고 말뚝에 재하시험 결과 해석 방법이 바로 지지력 평가 방법이다. 똑같은 문제다. 근데 83에 냈던 거를 88회 때도 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0쪽 대가리 위에 지지력 평가 방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대가리 위에다가 88회라고 아주 또박또박 플러스펜으로 끌적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하여튼 넘기면 눈에 확 보일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토지립 기초에서 시험 보러 가도요. 이 문제는 무조건 납니다. 예, 토질 시험 보러 가도요. 이 문제는 무조건 나. 면접을 가도 이 문제는 무조건 물어보는 문제야.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문제고요. 무지하게 더 쉬워. 금방 해오잖아요, 그죠? 아, 요거 종류 이런 거 뭐가 그렇습니까? 따라서 로고 P, 로고 S법, S 로고 D법, D 로고 T, DS P법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메린 말뚝에 대해서 말이야. 애들이 잘 못 쓰는데 답을. 메린 말뚝의 종류를 막 8개. 근데 SOC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갈등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린 말뚝도 종류 8개 보여주고, 그 뒤에 뭐 조금 저기 해더라도. 그 다음에 SOC 사업의 갈등에 대해서 하는데 갈등이야 뭐 조진하게 중요한 거냐. 자기가 생각할 때는 SOC 사업의 종류를 그냥 빡세게 8개 보여주면 그냥 전부 다 그냥 80점 확 그냥 줘버린다. 그지? 그래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류만 팍 보여주면요. 일단은 57, 8점 내지 60점은 받는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채점 이기는 사람은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들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쓰라는데 재하시험이 어떻고 지랄 N병으로 막 이런 말을 막 떠드는데 선배님들 중에서 누군가는 요 내용과 딱 요거 하고 그냥 요거 딱 써가지고 그냥 종류만 딱 보여줘. 한 페이지야 이게. 종류만 보여줘도 한 페이지.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이놈이 이거에 대한 그림은 못 그렸지만 종류를 아는 거 보니까 아 이놈은 전체를 보는 눈이 있구나. 아 이놈은 60점 주자. 이런 마인드가 딱 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마인드가 세게 발작한다. 예? 근데 종류도 못 써. 그러면 동종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첨장에 하면 이거 아주 쌈박하게 하나 둘 셋 넷 요거 하나 둘 셋 요거 이거 아주 간단한 거 요거 그림 못 그렸다 하더라도 이거 다 쓸 거 같죠 여러분들. 안 그래. 여러분들 시험 봐봐서 알죠. 나도 역시 따라서 나도 역시 못 썼다. 그죠? 막 지하시험을 떡을 바른다든지 그냥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 엉뚱한 소리. 게레터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요점에 딱 맞게 쓴 거를 우리가 게레터 포인트라는데 미국 놈들이 회의할 때 이런 말을 쓰거든요. Don't beat around the bush이란 말을 써요. 예? 그리고 let's get at the point 또는 let's get at the big question now란 말을 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숲 속에서 헤매듯이 계지를 떨지 말고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자. 본론의 주제로 돌아가자 할 때 let's get at the big question now란 말을 쓰거든요. 걔들이. Don't beat around the bush이란 말이 부시. 대통령 부시가 아니고요. 숲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숲속에서 헤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하는 비결은 각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종류예요. 누수의 원인도 종류고요. 요 지지력 판정 방법의 판정 방법도 종류입니다. 그죠?
다진도 판정 방법도 종류예요. 그죠? 전부 다 종류입니다. 연약지방 계량공법의 종류도 종류예요. 예. 그러니까 메린 말뚝의 종류. 근데 두세 개 끌적거리 이어보는 건 안 되고, 예. 종류를 있는 대로. 철도하보 통과공법의 종류가 10가지가 넘어요. 10가지를 보여줬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럼 60점 맞는 건 그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시지 말고 먼저 오늘 처음 공부 시작하신 분은 내가 내년 2월에 그냥 확 합격하려고 하면은 종류를 아주 크게 오셔야 되니까. 암기법 남반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기법 남반에도 정확하게 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딱 있다는 게 거기에요. 암기법 남반에 있어요. 스텔스 암기법도 있고요. 근데 그 스텔스 암기법을 못 외우니까 이거 말고는 이 교시에서 이거 말고는 고를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죠? 예, 그럴 경우에는 요거라도 보여주고 나오라 이거지. 예. 그러면은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세 문제는 잘 썼는데 한 문제는 요거만 쓰다 보니까 한 페이지밖에 안 됐어. 예. 그래서 종류 여기다 말뚝 지하시험에 대한 종류를 쓰라고 안 했더라도 일단 개요에다 깔아놓고 그다음에 대자보 2번에다 말뚝의 지지력의 판정 방법의 종류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딱 그냥 써도 요거만 가지고 거의 한 페이지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